뚱뚱한 것에 대해서 남한에서는 일단 갖는 생각, 저 사람 게으른가? 살을 까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에 좋다고 챙겨 먹는 음식을 보면 딱 북한식이에요. 몸매를 위해서 막 밥을 안 먹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걸 보면 아, 이럴 거면 좀 나눠 먹지. 김정은 위원장이 얼굴 한번 내비치면 엄청나게 기사가 쏟아지잖아요. 네. 북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만큼 의사들이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이럴 것이다.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계속 숨을 몰아셨거든요. 고도 비만으로 발목 부상이 낫지 않아서 조금 절뚝거리는 거 아니냐, 뇌졸중 위험도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통풍을 앓았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면서 그 배가 나오고 이렇게 몸이 나는 장면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면 김일성 위원장도 배가 나왔기 때문에 수령님 그대로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등장했을 때 20대였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체구가 굉장히 이렇게 체격이 있었단 말이죠. 네, 처음 등장했을 때 제가 봤거든요. 그때 북한에서 얼핏 날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한 번 딱 주석단에 같이 나왔어요. 저 정도로 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몸이 완전 날렵하진 않아도 진짜 갑자기 이제 김정일이 사망하고 딱 부상했는데 와, 갑자기 저렇게 할아버지를 하느라고 일부러 살을 이렇게 좀 몸이 나게 했다고 북한 내부에서도 조금 말이 많았댔어요. 김정은의 경우는 너무 젊은 나이에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만회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찾은 게 김일성을 할아버지를 벤치마킹하자, 따라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죠. 김일성의 이미지, 김일성의 영상이 북한 사람들한테는 매우 큰 지도자 이런 거잖아요. 너무 긍정적인 네, 이미지죠. 그렇죠. 거기다가 덩치도 매우 좋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 하려다 보니 살을 좀 찌운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죠.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산이 커야 그림자가 크다. 그러니까 영도자가 덩치가 커야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게 그만큼 큰 거예요. 빼빼 마른 사람이 와서 나라를 정치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살에 대한 언어가 많이 다르잖아요. 뚱뚱하다, 살이 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살이 쪘다는 짐승에다 하는 그러니까. 살 빼는 거는 살을 까다, 몸을 깐다라고 하고 우리는 뭐 날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말랐다. 안 좋은 표현처럼 말랐다는 표현은 북쪽에서도 써요? 우리는 뭐 마른 명태 같다. 예. 봐봐, 비유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아. 빼빼 말랐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약하다. 남쪽에서는 마른 몸, 말랐다. 이거 사실 나쁜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북쪽에서는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실 좀 나쁜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인 것 같고. 몸이 약한 사람은 안 좋은 이미지죠.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너 못났다 이러면 남쪽에서는 싸우잖아요. 우리 싸우잖아요. 아니 몸이 되 좋아졌구나 이렇게 말하면 저희는 인사거든요. 네. 좋은 인사죠. 자부디꾸고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반대. 이거는 확실하게 남과 북의 그 생각하는 게 정말 다르게. 전 그래 지금도 가끔 실수합니다. 여성들은 거의 뭐 생활화된 게 다이어트 아닌가. 호나 씨 여기서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많죠. 입이 근질거려 죽겠어요. 해봤어요? 어떻게? 어떤 거 해봤어요? 저녁을 안 먹은 적은 있어요. 6시 전에 바나나하고 시리얼만 먹고 그리고 안 먹고 걷기 운동을 요새 계속 하는데 몸무게가 그 이상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네,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유지만 해도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난 빼야 돼. 예. 사실은 성우 씨도 예전의 몸이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날씬하잖아요. 30대 때 워낙에 많이 먹었어요, 술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찌게 남자들은 되더라고요. 술 빼. 건강검진을 했더니만 뭐 지방간, 통풍 이런 수치들이 전부 다 위험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안 뺄 수가 없었고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었고 1년에 거쳐서 10kg를 뺐죠.
와, 1년 대단해, 동안 진짜. 독해요. 독해. 같이 놀지 말아야 돼. 운동을 열심히 했고 식사 조절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네, 건강 검진에서의 안 좋았던 결과들은 어떻게? 싹 없어졌죠. 전부 다 정상 수치. 네. 1년 만에? 1년 만에. 네. 그래요. 자랑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다이어트는 거의 다 남쪽은 보면은 더 많이 먹고 안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앉아있으니까 생기는 그러니까 거라. 생기는 살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먹는 걸로 조절을 하다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그걸 나중에 또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먹는 거에 대한 다이어트가 굉장히 많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북한에서 와서 본 이 남한 사람들의 그런 다이어트 좀 무식해 보이지 않나요? 남한에 와서 이제 막 몸매를 위해서 막 밥을 안 먹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걸 보면 솔직히 말하면요 좀 마음도 아픈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럴 거면 좀 나눠 먹지 북한이랑 좀 그치. 똑같이 그러지 이렇게 살을 뺀다고 안 먹고 그치. 좀 마음 아픈 것도 있고 저는 또 제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절대 거짓말 아닌데 남한에 와서 제가 42kg였어요. 안 믿기시죠? 믿겨? 이죠? 일단 믿어볼게요. 아니요. 저 지금 딱 10kg 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일단은 북한에서보다 제가 양은 작아요. 북한에서는 양적으로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걸 위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푸세기 같은 걸 많이 먹었다 보니까 위가 커졌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작게 먹어도 다 이게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고기 뭐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이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한에 와서 10kg나 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제 원래 북한의 몸매를 찾을지 좀 고민이에요. 먹는 걸로 안 한다면서요? 옛날에는 다이어트도 굉장히 마르게 막 그렇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또 건강해 보이는 다이어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쪽으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남한 여성분들은 몸이 균형 있게 날씬해요. 왜냐면 다이어트도 그에 맞게 북한 여성들은 균형 없게 날씬해요. 왜냐면 이게 내가 날씬하고 싶어서 날씬한 게 아니라 약간 영양 부족에다가 계속 걸기 때문에 사람이 걸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예 이렇게 운수수단이 없다 보니까 다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몸매들 자체가 다 불균형적으로 말랐어요. 그래서 왜 복근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남쪽은 복근 만드냐고 난리잖아요. 뭐 헬스클럽에서 몇 달씩 땀을 빼고 막 엄청 아파하면서 막 운동하고 그러는데 북쪽은 거의 다 복근이 여성들도 여성들도 있고 다 있어요. 북한 남자들은 띠깍하면 옷 벗고 다녀요.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빼빼 말라도 식스팩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노동으로 단련돼가지고. 여기가 비만 클리닉인데요. 제가 비만인지 아닌지를 한번 여기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심각한가요? 지금 보시면 체중이 이렇게 되시잖아요. 네. 25.9kg 지방이에요. 네. 그래서 적정한 양보다 지금 상당히 많고 네. 체질량 지수도 보시면 27.7이잖아요. 네. 그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보통 25 정도 이상이면 좀 비만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간단하게는 약을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 요즘은 뭐 본인이 주사를 맞아서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주사도 나와 있고, 네. 그 다음에 지방을 줄이는 거는 뭐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술하시는 방법이 있고, 지방 흡입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수술. 네. 지방 흡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알겠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 상황인가요? 이대로 유지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조절하시면 되죠. 네. 과일과 채소만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짜서 만듭니다. 그래서 즙을 받아서 먹는 건데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 독소들을 이제 배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우리 착즙술을 통해서 이제 낮아지거나 이제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클렌즈 주스라고 불리죠.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드세요?
원래 이게 다이어트용은 아닌데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간단한 한 끼를 대신해서 그다음에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세요.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밀싹 케일, 신선초를 그다음에 사과, 레몬으로 새콤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이렇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레시피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마셔볼게요. 맛있어요. 진짜. 네, 건강해도 맛있어요. 네, 맛있어야 건강해집니다. 진짜요. 이거 괜찮은데요? 근데 진짜 상큼하고 맛있고요. 건강해진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하면서 제일 긴장된 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네. EMS 트레이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EMS 트레이닝이란 건 이제 우주 항공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슈트인데요. 일단 그 평소에 운동을 하는 게 1시간, 2시간씩 운동하던 거를 시간을 되게 짧게 효율적으로 효과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패드가 접촉이 된 부위에 이제 전기 자극이 흘러가면서 근육의 수축 이완이 유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몸에 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살이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네, 맞아요. 물리치료하는 것처럼 짜글짜글. 네, 짜글짜글. 네. 9, 10, 11, 있습니다. 많이 뛰나요? 천천히 하세요. 둘, 좋아요. 셋, 넷, 그렇죠. 여섯, 으아! 네. 반대로, 반대로, 좋아요. 다섯,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좀만 더, 그만. 잘하셨어요. 2시간에 나눠 아플 걸 20분에 한꺼번에 아픈 거랑 같은 느낌? 표준 체형이라는 게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발표를 해요. 이게 보면 이게 찾아왔는데 20대 같은 경우 키 160에 몸무게가 54.1kg가 표준이래요. 여성 40대도 말해볼까요? 네, 말해주세요. 우리 156cm에 몸무게가 57.4kg. 57.4? 네, 이거 조금 57.4. 찐 느낌 아니에요? 조금 빼야 되는데요? 아니, 저는 더 쪄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요. 네. 남자 같은 경우 20대 173.1에 몸무게는 69.8. 그리고 40대 남자도 말해줄게요. 68.6에 몸무게가 70.4kg예요. 문제는 미용 체중입니다. 네. 예진 씨가 나는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더 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더 찌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유지하고 생각했던 게 싶은데 4, 5kg 더 쪄야 된다는 이건 아닌데. 그게 바로 미용 체중이에요. 뭐냐면 뭐 요즘에 인터넷 찾아보면 옥발 잘 받는 체중 이런 거 돌아다닙니다. 네. 그거를 찾아보면요. 여성 같은 경우 160, 20대 여성 표준이 160, 표준은 54.1이었는데 미용 체중 얼마일까요? 48kg입니다. 빼야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표준 체중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 정도면 뭐 날씬해, 뭐 예뻐 아니면 살쪘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준 자체는 사실 미용 체중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살 빼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몸매가 됐으면 좋겠어 했던 것도 다 미용 기준인데 그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빼야지 하는 그 날씬의 기준이 너무 한국에서는 조금 심각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 정상 체중 여성들의 70%가 뚱뚱하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뚱뚱한 것에 대해서 남한에서는 일단 갖는 생각, 저 사람 게으른가? 생각입니다.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관리 못한다. 맞아. 자기 관리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니냐. 네. 경제적 연관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비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슬픈 얘기긴 한데 가난한 집일수록 비만율이 높아요. 좀 부유할수록 날씬하다 이런 조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조사를 보면 경제랑 연관이 되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건 음식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제 그 라면이라든가 인스턴트 정크푸드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 즉석음식. 저렴하지만 고열량 하지만 영양가가 있지는 않은 이런 것들을 먹게 되니 그만큼 더 살이 쪄서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네. 북한 이제 기록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북한 간부들이 별로 마른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간부라고 하면 맥주를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네. 남자들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술이나 맥주를 많이 마셔야 밥을 먹어서 배가 나온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데이터를 하나 찾은 게 있는데 북한의 비만 인구가 얼마나 될까 이거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에 공개한 자료예요. 188개국을 당시에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북한이 4.4% 이게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럼 이 4.4%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간부들. 당 간부들. 그렇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북한은 아직도 식량이 부족한 나라예요. 네, 그렇죠. 이런 나라에서 살이 찔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 있었잖아요. 뚱뚱한 사람 인격자라고 하는. 인격자라고 그렇죠. 북한에서 그러니까 대중 앞에 나서서 막 연설을 할 때 덩치가 듬직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말이 되게 무게감 있어요. 암만 이제 빼빼 마른 사람이 나가 말했다 이렇게 콧방귀 끼죠. 저건 왜 저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외가리처럼 고우기만 해?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한테 풍기는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 체구에서. 그래서 맞아. 덩치가 있는 사람 말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 나라의 풍조가. 북한에 있을 때는 아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장사를 떠나야 되는데 아침을 잘 먹어야 이제 막 60kg짜리 배낭도 막 메는데 한국에 오니까 아침을 많이 먹으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온 뒤로 이게 시리얼만 먹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북한에 있을 때는 이거 한 5, 6배를 메고 이고 그리고 막 산을 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 오니까 이것도 짐이라고 저렇게 승용차에다가 맨날 싣고 다녀요. 내가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 걸을 때의 10배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만 찌고 그러니까 이제 살가게 해야죠. 네. 북한의 양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먹는다고 봐야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 정도 좀 밥을 먹어주는 상황이에요. 매일, 거의 매일 하죠.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운동하니까 일단 건강도 좋고 또 몸매도 유지가 되고 매일매일 운동을 규칙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벌써 선포를 했어요. 비만과의 전쟁. 맞아요. 예, 비만과의 예. 비만이 그냥 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4가지 질병 북한의 간부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죠. 네. 네, 북한의 간부들 당뇨증하고 고혈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4가지 질병들을 그게 이제 그거에 사회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들을 치료하는 사회 비용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비만은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질병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니까 하고 싶은 말인데요. 뚱뚱한 거, 비만, 정말 만병의 근원이에요. 네. 북한에서 우리 이야기하다가 일반 주민들 당 간부를 부러워한다, 배 나온 그
간부형 체형을 부러워한다 이야기하는데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살을 까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에 좋다고 챙겨 먹는 음식을 보면 딱 북한식이에요. 북한의 시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 대신에 과도한 노동과 네. 영양의 불균형이 사실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맞아요. 네, 과연 나의 건강한 상태는 어떤 상태이며 나는 어떤 체중을 유지해야 되며 나는 어떻게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